정의롭고 품격 있고 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이고요. 여기는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입니다. 네, 오늘 12시 30분부터 이어지는 방송. 네, 이 시간에는 티키타카 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 옆에 타카 아저씨는 비록 없지만 네, 티키타카 쇼를 시작할 때 그냥 시작하면 너무나도 아쉽다. 네, 여러분 준비되셨죠? 네. 네, 여기는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티키타카 쇼! 쇼! 오늘은 지금 우리 타카 아저씨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오늘 방송은 이제 저한테 맡기고 어딜 또 이제 총총총 다니고 계세요. 우리 타카 아저씨는 굉장히 열심히 총총총 다니고 계시고 또 함은경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오시는 중인데 조금 늦으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오시면 지각 있는 정치인으로서 네. 많은 격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지각 있는 정치인. 그리고 우리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기자님 인사 좀 해주세요. 네, 그 인사 말고 진짜 그냥 인사. 그 인사 말고라고 하면 알죠. 네, 예. 지금 뭐 많이 어제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 그랬죠. 사실 우리 당 후보를 보면은 참 안타깝고 뭐 언론에 나는 거 보면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하고 비교가 될 정도로 선거운동 준비가 너무 안 됐던 그런 부분이었어요. 답답합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한동훈 대표는 끊임없이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해서 어 독재로 들어가는 어떤 부분들, 특히 뭐 여러 가지 소리를 내면서 끊임없이,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는,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탄핵의 계엄의 바다를 건너야 된다. 음, 라면서 메시지를 내면서, 그래도 우리 이재명을 이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 우리 네, 지지자 네, 여러분들도 힘을 내시고 네, 하다 보면은 네. 우리가 또 앞으로 더 좋은 멋진 한동훈이라는 지도자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길 겁니다. 지금 아프고 힘들지만 네. 힘을 냅시다. 냅시다. 화이팅! 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잘하는데 맨날 우리가 오프닝에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거를 하시려니까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계속 아유, 5월은 가정의 네. 달입니다. 이것만 하시려고 하여튼 음, 그동안 고생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예지 다람쥐 또 예쁘다 예쁘다 네, 인사를 좀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뭐야 네. 뭐야 방금. 네. 파주에서 온 다람쥐, DMZ 다람쥐. 동훈이파 식사하셨습니까? 동훈이파 예지 다람쥐입니다. 네, 삽질해서 반갑습니다. 도토리 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파주는 분위기가 어때요? 파주는? 사실 뭐 저도 원래 당협 활동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 당협위원장님들과는 제가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흔한 대의원 자리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요번에도 연락이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뭐 지켜는 보고 있는데, 제가 왜냐면 톡방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운동하시는 거 보고 있는데 출정식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음. 글쎄요. 이전에 그 총선 때보다 시민분들이 많이 오시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예, 예. 보니까.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오늘로써 이제 대선 유세가 이틀째잖아요. 예, 네. 대선 운동이 이틀째인데 김문수 후보가 다니는 곳에 그렇게 많은 분들의 지지가 있진 않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한동훈 대표가 이제 해피워크 했을 때 그 인파를 생각한 게 잔상에 그렇죠. 있어서 그럴 네, 네. 수도 있지만 맞습니다. 그게 뭐 대구를 갔을 때도 네, 그렇고 그다음에 뭐 부산에 갔을 때도 그렇죠. 그렇고 뭐 이번에 울산을 네, 네. 갔을 때도 그렇고 지지자가 많지 않아서 더 좀 절망적인 생각도 좀 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 뭐 사실 한동훈 후보하고 비교를 하면은 그건 음. 뭐 있을 수 없는 제가 일이고요. 그렇죠. 기준치가 너무 네, 높았나요? 그렇죠. 음.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쌓아온 어떤 그 1대 180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한동훈 후보는 거의 뭐 사실 지금 우리가 한동훈 후보를 보게 되면은 네. 윤석열 정부가 이제 22년 5월 10일 날 음. 출범을 했잖아요. 그랬죠, 그랬죠. 5월 10일부터 해서 지난해 계엄까지 음. 이끌어줘 왔던 게 누구냐 하면 저는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한동훈 전 대표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이제 바꿔놓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뭐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음.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한동훈 후보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도 자천되고 이랬을 때 한동훈 전 맞아요. 대표님이 먼저 찾아가서 네네. 맞아요.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맞아요. 맞습니다. 예. 남들은 봤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를 키워줬다 이러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게 아니고 아니에요.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듬어주고 동생이었지만 형같이 안아줬던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맞아요. 모든 예, 부분에서.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맞습니다. 국민들이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음.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다 봤을 때 그 인사 하나, 네. 한동훈이라는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지율을 유지했고 윤석열 정부가 지탱되었던 거예요. 저는 그 일말들을 보면은 그 이후에 180대 1이라는 전쟁터에서 한동훈 전 대표 혼자 싸워서 지켜준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은. 근데 네. 지금 하진식 님께서도 "한동훈의 힘으로 정권을 유지했습니다."라는 글 주셨고 네. 제가 이제 방금 기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 하나 더 보태면 사실은 최근에 한동훈 그러니까 그 전당대회 이전에 한동훈 대표가 이제 후보로 경선을 뛸 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예전 검사 시절에 대한 네. 이야기들이 기사화된 것들이 되게 네네. 많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그 논조가 이러한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도 오히려 한동훈 그 후보의 덕을 많이 봤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음. 한동훈이라는 검사는 굉장히 빠르게 검사가 됐던 사람이고 맞아요. 또 초임 검사 시절부터도 네. 짱짱한 검사들이 서로 데리고 가서 일 시키려고 했던 네. 검사거든요. 뭐 중수부도 일찍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 뭐 여러분들도 회사 생활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회사에서 제가 이제 뭔가 직책을 맡고 있는 위에 예예. 있는 리더면 밑에 나의 손발이 되어 주는 그 브레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당연하죠. 근데 그러한 그 방법으로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오히려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받았다라는 기사가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봐봐요. 예, 지금 예. 봐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스타일이 어떻습니까? 사람들 불러놓고 술 마시고 이렇게 활동한 한동훈 전 대표는 술도 안 먹고 일하는 거 좋아하고 뭐 얘기 듣기로는 식사하실 때도 일 얘기밖에 안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네, 그런 사람인데 오히려 저는 방해가 됐다고 봐요. 가만히 냅뒀어도 이 사람은 빛이 날 사람이었다. 그렇죠. 방해가 됐을 수 네. 있었다. 아 그러네. 근데 네. 어쨌든 이분은 뭘 하더라도 저는 윤곽을 드러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뭘 누가 그러니까. 키워요, 키우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네. 이제 검사 시절의 에피소드를 하나 보면요. 이제 한동훈 검사가 네. 있는데 이제 위에 이제 부장 검사도 있고 초임 시절인데 위에 이제 상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보통 검사들 하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스폰서가 붙습니다. 특히 검사들이 이제 술자리를 만들어 준다든가 검사들이 이제 보면 뭐 그렇게 월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하고 어떤 품위 유지를 하고 어떤 큰 사건을 파헤치고 하려면은 네. 그게 많은 경비가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스폰서라 해서 이제 건설업자라든가 사업하는 분들이 붙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일하는데 서초동 이제 룸사롱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상관들이 저녁 먹자해서 갔대요. 가니까 뭐 위에 있는 상관 검사 몇 분하고 스폰서 하실 뭐 업자들이 몇 병은 와가지고 술을 네. 먹고 있으면서 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저떻게 앞으로 키워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들을 오가는 상황인데 한동훈 검사가 잠시 나가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 나왔는 술값을 계산하고 집에 그렇죠. 갔다는 그러니까. 이 유명한 얘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밖에 나와서 왜 가는 거야? 아, 나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먼저 집에 가겠다 하고 해서 그래 먼저 가라고 했는데 그래? 내가 누구한테 왜 술을 얻어먹어? 나는 검사야, 대한민국 검사. 그리고 거기 먹었던 술값하고 밥값을 다 계산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와서 계산하려고 업자가 스폰서가 와서 계산하려고 보니까 앞에 나가신 분이 젊은 검사분이 계산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한동훈 검사에게 어느 누구도 청탁을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맞습니다. 스폰서가 붙는다든가 네. 그런 일을 하지 못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청렴결백하게 갔던 거예요. 공적 그러니까. 마인드. 예, 예. 예, 공적 그 마인드. 보면은 그렇죠? 그 예전에 그 공군 나오셨잖아요. 네. 그 그렇죠. 군대 있을 때도 그 골프가 굉장히 저렴하고 그래서 음. 되게 좋아하셨대요. 골프 치는 게 왜냐면은 이 뭐라 평야라고 할까요? 되게 그렇죠. 드넓고 뻥 뚫리고 이런 뷰 때문에 네, 골프장은 좋아했는데 좋으니까. 예. 예. 근데 검사 이후로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 그때 이후로. 네네네. 아이고 아이고 지금 우리 지각 있는 함은경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지각하셔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근데 빨간 옷을 입고 네,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우리 마포 동료 시민께서도 와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 예. 마포 탱크 우리 함은경 위원장님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합니다. 어서 아, 오세요.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늦었습니다. 네네. 네. 아니 왜 늦으셨어요? 왜? 그러니까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세요. 아, 오늘 지금 네. 방송에 있는 걸 모르고 이것저것 처리하다가 아. 예,
예, 깜빡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수첩에도 다 적어놓고 했는데. 예, 그러니까. 아, 예. 아니 그래도 그 되게 가까우셔 가지고 예, 빠르게 예, 오셨어요. 그쵸? 예. 예, 예. 그러니까. 네. 우리 위원장님 오늘 빨간색 옷을 입고 오셨는데 안 그래도 예, 제가 어제 방송에서 예, 지각 벌칙 벌칙? 있다고? 지각 벌칙 뭔지 우리 조금 예, 이따 좀 뭐 하나 시켜보자고. 그죠? 예, 네. 우리 위원장님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 보면서 안 예, 그래도 그 유세하는데 입는 이 옷이 다 도착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예. 이 옷은 뭐 유세복은 아니고요. 네. 예, 다들 뭐 길거리에서 봤을 텐데, 제가 뭐 평상시에 입는 전투복인데, 지금 얼른 오기 위해서 얼른 입고 나왔습니다. 일단 예, 전투복 입고 예, 뛰어오셨고. 네, 그래요. 뭐 아, 셔츠랑 모자랑 이런 거 다 왔더라고요. 예,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입어보셨어요? 예. 음, 그리고 유세차도 오늘 아침에 네. 도착했습니다. 예, 아, 어제는 그래요? 그냥 유세차 없이 했고요. 음, 오늘 이제 유세차 왔는데, 음, 유세차 뭐 세팅이나 이런 게 조금 부실해가지고, 음. 하여튼 좀 그래도 그냥 굴러가고 있습니다. 예, 굴러가고 네. 있다. 알겠습니다. 음, 하여튼 저희가 오늘도 할 음,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네, 하나씩 우리가 음, 이야기거리를 좀 네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분 헤드라인, 네, 티키타카 헤드라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자료는요. 한동훈 전 대표가 또다시 민주당을 저격했습니다. 대법원장 특검법을 발의하자 네. 민주당이 공당이 아닌 정치 깡패라고 저격을 했습니다. 음, 두 번째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지금 보수 쪽으로 발길을 많이 넓혀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홍사모 등을 영입해서 네. 보수 쪽으로 발을 넓히고 야,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야 돼요. 네. 그죠? 네. 세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내란죄에 대해서 첫 공개적으로 음, 출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굉장한 말이 나왔습니다.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라는 지시를 들었다는 증언이 나와서 충격을 주고 이게 지금 있습니다. 국회에 얘기하는 거죠? 총을 네네, 쏴서라도 들어가는 게 네네, 국회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음, 계엄날 당시에 국회에 들어가는 군인들 보고 네. 총을 쏴서라도 야,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증언이 나와서 지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김건희 여사가 내일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네. 과연 출석할지 안 할지 관심사로 등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김용태 의원을 내정을 했습니다. 네네. 여기에서 김용태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가 선대위에 합류할 수 있는 명분을 드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금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도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고 사실 헤드라인에 넣어야 되는데 저희가 5개가 맥스로 좀 여러분들 읽기 쉬우셔서 못 넣은 게 있을 만큼 사실 오늘도 기사가 계속해서 많이 네. 쏟아지고 있고요. 아까 어떤 분께서 마포정점 한번 부르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일단 가사도 잘 모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저기 예, 타이키타카 쇼 처음에 시작할 예, 때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좀 분위기 다운되면 쇼 같이 외치는 건 아시죠? 예, 예. 네, 지난번에 오늘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 늦게 오셨기 때문에 요거는 좀 하고 시작을 해야겠다. 그쵸? 예, 네, 여러분 함께하는 이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그리고 마포탱크 오늘 오셨고요. 지각 있는 정치인입니다. 여기는 티키타카 쇼! 정확히 들어왔어요.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한동훈 그 대표의 페이스북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페이스북 한번 올려주시고요. 네, 한동훈 대표가 대법원장 요거 말고요. 대법원장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에 대해서 공당이 아닌 정치 깡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공당이 아닌 정치 깡패다. 여기에 대해서 좀 첨언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1985년도에 네. 콜롬비아에 이제 마약왕이 있습니다. 음, 파블로 에스코바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이 사람 예를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콜롬비아 정부에서 이 마약왕을 미국으로 송환을 하기 위해서 대법원에서 이제 공판을 진행 중이었는데 네, 네. 이 마약왕이 탱크하고 전차를 동원해서 대법원을 무력으로 가서 대법관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여기를 빗대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가 네네. 지금 대법원장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14일입니다. 내일 모레 하기로 했는데 네. 대법원에서 어제 청문회 불출석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출석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보니까 민주당의 이재강 의원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이 네. 대법원 특검법을 발의를 해서 오늘 아마 접수를 발의한 것을 의안국에 접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정말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렇죠. 과연 정치가 법 위에 설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음을 던진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모든 누가 보더라도 정치는
법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위는 정치가 대법원 위에 서겠다는 군림하겠다는 이런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깝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워딩을 좀 읽어드리면 정치인에게 불리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을 했다고 대법원장을 특검하겠다고 나서는 건 공당이 아니라 정치 깡패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진짜. 지금 민주당이 정말 뭔가 벌써부터 저러는구나라는 생각도 그렇죠. 들고 네. 지금 우리 하문경 위원장님도 보시면서 마음이 좀 심란하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2025년 한국에서 있는 일입니다. 예, 사법부를 손을 대는 것은 네. 후진국에서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현실을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데, 음. 정말 정치 깡패나 할 짓이다 이런 말이 딱 맞는 말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대통령이 되기도 전인데 저렇게 그러니까요. 어깨 뽕이 들어가서 음. 저런 짓까지 하고 있는데 예, 진짜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벌리고 있는 것이 특검도 있고요, 네. 국정조사도 있고요. 오늘인가요? 내일이죠? 내일 청문회, 14일 날 청문회도 내일 있고, 14일 네. 네. 14일 청문회부터 시작해서 청문회 출석을 하지 않으면 국정조사, 그 다음에 특검, 그 다음에 탄핵, 아, 이런 걸 모두 하겠다라고 지금 공언하고 있는데, 네. 또 심지어는 대법원의 숫자를 늘리겠다. 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법원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시도들은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베네수엘라입니다. 네. 아, 베네수엘라는 100명으로 증언을 하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예, 대법원 대법 장면요? 판사를. 판사를 100명이요? 예, 근데 지금 어이구. 현재 우리나라 대법관이 14명인데, 이번에 보면은 6만 쪽 페이지 문제 갖고 논란이 됐을 때, 네네. 대법원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 재판에 투입된 사람들이, 판사들이 단지 뭐 14명인 줄 아냐. 한 10명씩 해가지고 120명 정도 있답니다. 재판 연구관이. 네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두 기록들을 보고 검토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 그런 말을 한다고 했는데 그랬고요. 지금 보면 다른 나라들 또 보면 미국이나 영국, 미국이 9명이고 네. 영국이 12명, 일본이 15명 이렇게 돼 음. 있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장을 탄핵한 사람들은 필리핀에서 두테르테가 있고요. 파키스탄에 무샤라프가 있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정도에서 대법원장 탄핵이 추진됐고요. 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에 네. 대법원장 특검을 가지고 20명의 검사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예. 청문회 자체도 불법인 이유가 뭐냐면요. 네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물을 수가 없어요. 법에. 아,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예. 그것도 포인트네요. 예, 예, 예. 법에 물을 수가 없고 그걸 가지고 청문을 한다면은 대법원장은 만약에 어떤 판사도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기 그렇죠. 때문에 말할 수 없습니다. 네. 이게 답이에요. 네. 그 얘기를 듣기 위해서 대법관 10명을 다 소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야. 망신주기죠, 망신주기. 그러니까 그래 맞아요. 그렇죠. 망신주기인 것 예. 같아요. 국민들 그거밖에 앞에서 없습니다. 예, 예. 그 판사들 위에 서 있다는 모습을 그렇죠. 보여주기 위함이고 이 헌정사상 유례없는 대법원장 청문회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3권 분립이 훼손이 돼서 이제는 1권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진짜로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1권이 결국에는 그 명권이죠. 네. 이재명권. 아 그렇죠. 예, 이제 명하면 일사불란한 게 이제 움직임이 예상이 됩니다. 정말로 음. 사실 말씀드리면 좀 무서워요, 이제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 예. 보면 네. 이재명 그 대표가 자신을 방탄하면서 네. 국민들은 이제 어떠한 지금이 되게 그러니까 흔한 일이 돼서 우리가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판사 이름 그리고 그 판사에 대한 정치적인 성향까지를 다 분석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이재명 대표가 뭔가 방탄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어떠한 재판이 있으면 그 판사는 누구고 여기서 이 사람이 옛날에 어떤 판결했던 사람이고 그거 다 분석하고 있는데 이제는 대법원에 있는 판사들도 청문회에다 세워 가지고 정치적으로 그 앞에서 발가벗기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하게 돼요. 예. 너무 위험한 거죠, 사실은.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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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막 시위하면서도 막 노래 부르면서 노래 개사를 해가지고 뭐 조국 수사한 누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노래를 노래를 또 계속하면서 붙였어요? 명단을 쫙 만들었어요. 음. 예, 그렇게 하면서 같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참 진짜 어떡하려고 거기까지 가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우리 마포을 위원장님을 보면 우리 마포 탱크를 뵈면 속이 상한다. 법사위에 누가 있죠?
청청래 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내가 아. 미치겠다. 이런 식으로 맨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예. 그러니까요. 빨리 찾아봐야 돼요, 거기. 예. 예.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네.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좀 요새 좀 제가 많이 헷갈리거든요. 음.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뭐 민주당도 쓰고 우리도 쓰고 똑같이 쓰는데 네. 이 말의 참뜻이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예. 아니, 그리고 얼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페이스북인가 어디다가 그 전환길 씨한테 메시지 주면서 글 올린 게 그 네네. 입에도 자유를 예, 올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항상 예. 그러면 제가 인제 이런 얘기를 요즘 자주 하는데 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수결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네. 예, 다수가 이야기하는 것은 맞다 이런 거고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민주공화국이라는 규정이 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가 국민 주권주의이기 때문에 국민이 다수가 결정하는 것은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사고가 있는데 네. 그건 김제동류의 음. 진짜 뭐라고 해야 되니까 헌법을 왜곡한 이야기들이죠. 무슨 맞아요. 얘기냐면 네.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파를 억압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이것은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은 공산주의 이론에 다 나와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다수인 프롤레타리아트가 소수의 자본가를 억압하는 것을 독재라고 그러죠. 네. 근데 또 다른 말로는 그걸 프롤레타리아트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인민민주주의나 인민민주 독재나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요. 음. 프롤레타리아트 민주주의나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네네. 이게 80년대 운동권의 사고방식입니다. 음. 자기들이 다수로 하는 것은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거고요. 국민의 이름으로 해서 행할 수 있는 건 네. 다수파들이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혁명 이론을 가지고 세상을 재단했는데 음. 공산주의 이야기는 쏙 빠지고 민주주의에 그걸 덮어 씌워서 요즘 변형된 이론들이 무슨 직접 민주주의니 뭐 국민 주권주의를 앞세운 다수결 뭐 우위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자신들이 지금 다수파 네. 국회에서 다수파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음. 모든 것을 정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망상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제가. 예, 예. 그게 예.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까 어떤 분께서도 글 주신 게, 그러니까 다수이기 때문에 횡포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저거 굉장히 위험하고 문제다라는 글을 주셨는데 굉장히 동의합니다. 예, 맞아요. 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민의힘을 바라봤을 때 사실 굉장히 갑갑한 마음도 되게 많고 마음이 힘들지만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도 사실 선거 운동을 하실 때 그런 생각으로 뛰고 계실 것 같아요. 이재명은 안 되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운동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네. 일단 국민의힘이 먼저 반성을 해야죠. 음. 네네. 왜냐하면 가장 책임 있는 정당이고 이 나라에서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그 지킬 걸 잘 지키자는 정당이잖아요. 네. 그걸 잘하자는 건데 거기서 선출한 대통령이 비상계엄하는 판에 음. 이 난리 법석과 조기 대선이라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니까 1차적인 책임은 물론 그걸 감당 못한 네. 어떤 상황이 하더라도 감당하라고 해준 것이 국민의 아이, 뜻이었는데 그렇죠. 예. 그걸 하지 못한 국민의힘이 1차적인 책임이 있고 음. 그렇지만 그런 상황 그 자신들의 6% 이긴 걸로 해서 사실은 모든 선거에서 6%밖에 못 이겼어요. 그렇지만 맞아요. 예. 국회 의석수는 60%를 넘는 의석을 가짐으로 해가지고 음. 그걸로 해서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저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지금 나라를 개판으로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것의 폭주를 멈추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이런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맞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는 선거가 아니라 전쟁이다라고 했던 네. 한동훈 그때 당시 후보로서 했던 네. 얘기가 되게 많이 공감이 가고 또 갈수록 더 그 마음이 계속해서 이제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이게 왜 선거가 아니라 네네. 전쟁인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은 뭐 국회 청문회 불출석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뭐 16명의 그 판사들이 함께 다 같이 이제 같은 뜻으로 네네. 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소통을 하는 것, 특히나 판사가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맞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뭐 특검부터 해서 계속 절차를 밟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 민주당이 저런 행태를 하는 것은 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민주당을 빗대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으면 만약에 저 공직선거법 위반이 음. 서울고법에서 무죄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의힘에서 서울고법 판사들 다 탄핵해야 됩니까? 이러면 그러니까요. 뭐가 되겠어요, 나라가? 그러니까. 예? 이런 전리를 만들게 되면은 음. 앞으로 만약에 민주당이 영원히 자기들이 일당에 대해서 영원히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음. 그러면 다른 제3당이나 제4당이 나왔을 때 네.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계속 법관 탄핵하고 누구 탄핵하고 다 탄핵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번 선거에서 선거 결과에 승복 못하면 중앙선관위도 다 탄핵을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국가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것은 네. 우리가 대한민국 법치국가잖아요. 그래서 법에 대한 존중은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불만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되는데 네. 입법이 법 위에 서겠다라는 것은 지금 음. 자기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정말 국가를 망치는 길이라는 것을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러니까 사실은 맞아요. 진짜 뭐 저런 식으로 속이 답답해서 탄핵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가장 먼저 할 일은 이재명 조국 재판 그렇게 지연시킨 판사들부터 저는 진짜 네, 맞습니다. 책임을 예. 묻고 싶은 거고 네네. 오히려 네. 그리고 또 한 분 계시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안 한 수사 검사들. 난 맞습니다. 전 차라리 그분들한테 먼저 좀 책임을 먼저 묻고 싶지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계속해서 듭니다. 자, 이분 재판 지원한 분들 다 저 옷 벗고 변호사 됐는데. 아 그래요? 옷 벗고 변호사 됐어요? 네. 예. 그 정청래 그 법사위원장이 그러니까 이분은 저는 야, 이 발언을 진짜. 보고 탄핵이 얼마나 이분들한테는 가벼운가를 저는 적을 보면서 알았어요. 아니 대통령도 2명이나 탄핵했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야 이거는 너무 멀리 갔다. 진짜 저는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그 대통령 탄핵 성공한 거 말고 나머지 탄핵은 다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다. 예, 일반 형사 사건으로 보면 그렇죠. 무고죄예요. 네. 네. 예, 그래 무고를 한 것에 무고야.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요. 두 네네. 번째로 대통령도 2명씩 탄핵인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저 말이 네. 야. 얼마나 사법부를 무시하는 표현인지. 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조건 검찰에서 혐의가 있으니 너 입법부의 장인 국회의장 와서 빨리 조사받아.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함부로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가 가능할까요? 아니요. 안 되죠.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니까 되죠. 각각의 입법부의 맞아요. 국회의장이나 네. 사법부의 대법원장이나 행정부의 국무총리 내지는 대통령에 대한 애우라는 게 있고 그렇죠. 그것을 각 기관들이 서로 존중해줘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삼권분립이라는 게 왜 생겼는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왜 공화국이라는 나라들이 그 공화국이라는 게 왕이 없는 나라잖아요. 왕이 없는 네. 나라.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막기 위해서 서로 쪼개서 균형과 견제를 하라고 한 건데 네. 그것에 존중 없이 저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진짜로. 것을 볼 때마다 네. 제가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아, 마포구민. 그러니까요. 진짜.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 진- 마포을에 힘 많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정청래 저렇게 설치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보기 싫으시면 정말 마포 탱크에 대해 힘을 많이 주셔야 되고요. 맞습니다. 마포 탱크에 저희가 엔진을 달아주는 이곳. 아, 뉴스 엔진 정답은 없다. 지금 여기는 티키 타카 쇼! 쇼!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요거 좋아하시죠? 아, 두 쇼타임. 번째니까 뭐 괜찮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난번 할 네, 때는 음, 김경진 의원 쳐다보면서 야, 네. 참 잘하네 내 속으로. 아니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요즘 밤에 라방 하시잖아요. 네. 그 아, 라방 할 때 제가 맨날 가는 거 아시죠? 네. 네, 가서 제가 댓글 좀 쓰고 어. 도망오고 이러는데, 네. 아니 그 라방을 하시고 나서 뭔가 방송을 더 좀 스킬적으로 잘하신다는 느낌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제 약간 연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 에, 우리 위원장님이 되게 취약한 게 뭐냐면 칭찬 공격이 약해요. 아, 그래서 제가 나오면 맨날 칭찬 공격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닙니다. 더 이상 말을 네. 못해. 음, 아, 괜찮아요? 네. 네. 저도 매일 보는데요. 봐요? 네, 그럼요. 네. 저는 매일 매일 보는데 10시에 하시거든요. 여러분 아, 그리고 많이 봐주세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되게 좋으세요. 네, 잘 네. 챙겨주시고 너무 감사한 분이고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근데 거의 네. 1시간을 매일 하시던데 그거 참 숙제 같아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아유, 오늘부터 그만하고 싶습니다.
벌써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 오늘부터 그만 안 돼, 안 돼. 우리 마포에서 지금 그렇죠. 마포 탱크가 열심히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만하면 안 된다. 근데 언제까지 하실지 혹은 뭐 계속해서 아니 매일 원래 제가 하실지. 계획은 네. 저기 한동훈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네. 60일간 그 캠프에서 벌어진 일들을 좀 소개하는 코너로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 네. 궁금하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코너로 한번 해볼까, 그 60일간 딱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5월 3일 이후에 계속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계속 하게 됐는데 네. 요즘도 매일 할 이야기가 없어가지고 아, 아니 근데 그만할까 이제 계속 고민하고 근데 있습니다. 예. 3년 뭐 남으셨으니까 3년 동안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 봤을 때는 라이브 방송 매일 하는 것이 진짜 힘들어요. 지금 매일은 쉽지 우리 않죠. 정청래 예. 의원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저분이 이제 20대 때도 그 네.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 들어갔을 때 공천 심사위원장 했지 않습니까? 음. 예. 민주당에서. 네. 그때도 막말한다고 잘렸어요. 예. 근데 지금 제가 맞아. 봤을 때도 정청래 지금 법사위원장 최고 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음. 저분도 이제 아. 떨어질 날만 남았거든요. 내려올 그러니까 날만 남았다. 네, 그렇죠. 저렇게 막말하고 음. 안하무인격으로 하다 맞아요.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저런 어떤 막말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분 특히 제가 봐서 지금 민주당에서 문제가 되는 의원 중에 최고잖아요. 지금 네. 저분하고 정청래하고 방통위 그다음에 최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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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최민희하고 또 한 분 더 있습니다. 이은주라고. 네, 네. 이 세 명의 이번 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도 이거는 뭐 주워 담기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저 얘기 한마디로 제가 봤을 때는 다음 공천심사 때 당신은 사법부를 무시했기 때문에 네. 나가서 분명히 저게 정청래의 발목을 잡아서 그러니까. 다음에 그냥 우리 위원장님 무혈 입성을 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 그리고 진짜 안 특히나 하고 지금 법사위원장이잖아. 저거는 본인은 뭔가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부를 수 있다는 아주 큰 소리 치고 네, 그렇죠. 권력을 누리겠지만은 네. 저게 바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맞아요. 네. 저런 예. 행동은 절대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돼요. 맞아요. 정치인이. 사람 진짜 맞아요. 겸손이라고는 네네. 없어요. 근데 진짜 맞습니다. 너무 짜증나고 열받는 게 맞습니다. 뭐냐면 저렇게 말하는 거 딱 보면 저 사람은 진짜 법 위에 있고 법사위원장은 뭐 판사를 나부랭이로 아는 거고 네. 이렇게 철룡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저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유튜브 하고 막 이렇게 페이스북 하는 거 보잖아요. 서민 흉내 진짜 끝장나겠네요. 장난 아니에요. 뭐 칼국수 먹고 돌아다니고 뭐 이런 국밥 먹고 돌아다니면서 강아지들 막 먹이 주면서 너도 밥 먹을래 이러고 귀여운 앉아 있고 예. 나 그거 보면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저 사람은 저 말에서 그냥 그 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네, 예. 숨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본성이 나오죠. 그러니까 네네. 근데 대한민국의 법사위원장이 저런 얘기를 했다는 게 더 열받는 거예요. 어디서 대통령 2명이나 탄핵되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런 소리라고 앉아 있어요, 진짜. 예. 제가 또 화를 냈나요? 네. 아까 우리 기자님이 방송을 하기 전에 네. 앵커님은 화내면 안 돼. 화내면 너무 무서워. 화내지 마, 화내지 마. 네. 이러면서 나한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제가 네. 정청래에 또 열이 받았다. 네. 아유, 그러게요. 심심한 사과의 표현을 좀 드리고 하고요. 제가 다음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는데요. 네. 홍준표 전 시장 얘기 좀 할게요. 자, 네. 이분 일단 이재명 그 후보가 홍준표 전 시장, 네, 전 후보에 대해서 페이스북 글 올린 거 있는데 혹시 감독님 준비되셨죠? 네, 그거 좀 올려봐 주시겠어요? 자, 일단 요 글부터 좀 보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제목이 낭만의 정치인 홍준표를 기억하며. 네. 아, 일단 이재명이 그러니까 딸랑딸랑 들어왔어. 딸랑딸랑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냄새는 아. 기가 막히게 맡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국민의힘에서는 뭐 학을 떼고 나간 사람이니까 이제 내 편이다. 이렇게 냄새 딱 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미국 잘 다녀오세요. 뭐 돌아오시면 막걸리 한 잔 나누시지요. 이런 걸 줬어요. 예, 일단 홍준표를 향한 이재명의 메시지가 좀 통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네. 이게 이제 며칠 전이었죠. 그 경청 투어하면서 창녕을 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창녕이 이제 홍준표 후보의 고향인데 창녕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냐 하면은 네. 거의 이제 경남이지만은 대구와 가까워요. 그래서 음. 홍준표 후보가 창녕이 고향이지만 대구에서 공부를 하고 했고요. 네네. 그쪽에 이제 YS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지지했던 곳이고 홍준표 후보가 거기가 고향으로 있으니까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재명 후보가 YS 흉내도 내고 YS 말을 어록을 갖다 쓰고 또 홍준표에 대한 두둔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근데 결정적인 게 뭐냐 하면은 홍준표 후보가 비행기 타고 미국을 갔어요. 하와이 가서 하와이 오니까 너무 좋다 이러고 이제 한국 정치에 대해서 얘기 안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요. 네. 내가 정치를 30년 했는데도 어쩌다가 한 X에게 2번이나 내 XX 당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 하면은 여기다가
부끄러워 낯을 들고 다니기가 창피해. 이재명 나라에서 한번 살아봐라. 야, 내가 진짜 이재명에게 한 집보다 10배나 더 혹독한 대가를 받을 것이다. 음.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가 네. 3시간 만에 아, 순식간에 비싸겠어, 비싸. 네. 삭제를 했답니다. 삭제했어요. 저도 네. 못 봤는데 제가 이제 방송을 보다 보니까 나왔던 부분인데, 근데 기사화는 많이 됐어요. 네네. 진짜로 예. 저는요 음. 그 보수 큰 어른으로서 정말로 화가 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더 열받는 게 뭐냐면 건물에 막 크랙이 있고 균열이 있고 막 무너질 것 같아요. 그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무너지고 나니까 나 그럴 줄 알았어. 무책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는 내가 이미 튀고. 그때 저거 문제 있었어. 이런 음. 식으로 하면서 어디 갔죠? 경관 좋은 하와이 가서 지금 팔자 좋게 사진 그러니까. 올리고 아무렇지 아이고. 않게 그러니까 너무 얄미워요, 하는 행동이 그러니까. 정말로. 예.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분도 약간 격이라는 걸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 원로 진짜 정치인, 원로 어른이라는 얘기보다 사람들이 계속 영감탱이라는 얘기하는데 나는 이유가 열받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사실 이분도 저는 근데 그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봤어요. 어쨌든 줄 서는 걸 좋아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어쨌든 탄핵되기 전에 있었을 때에는 그때는 뭐 자기도 총리하고 싶어서 가서 찍적찍적하고 뭐 부인을 지키는 상남자니 이렇게 두둔하다가 그거 물 건너가고 나니까 또 지금은 이재명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니까 저기 또 줄 서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이제 한동훈 전 대표하고 네. 확연히 비유가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안철수 후보, 뭐 홍준표 후보, 우리 한동훈 전 대표 이렇게 보면은 음. 그냥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왜 들어가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명분도 없이 선거운동을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 같이 선거운동을 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분 뭔 생각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분 처음에 이제 그 탄핵의 바다를 건너자 네. 윤석열 출당 조치해라 음. 라고 했는데 들어가서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임명장 받고 가서 선거운동 하면 좋아가지고 분당에서 막 선거운동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이분 도대체 정체가 뭐냐 그렇죠. 이렇게 보잖아요. 메시지가 네, 불분명하죠. 메시지도 없고 가치관도 아이 없고. 그럼요. 예. 예. 근데 또 실망입니다. 홍준표 후보를 한번 보세요. 이분은 탈당까지 했습니다. 음. 갔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지금 당을 돕는 건지 당의 분란을 일으키는지 막 하잖아요. 불난집에 그런 거에 비해서 붙여진다는 게. 우리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 끊임없이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입법 폭주하는 것에 반대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 당인 어떻게 가지만 승리하는데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길에 대한 제시. 제시도 하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야 정말 정치는 오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나이 가지고 정치하는 게 아니구나. 세상을 바라보는 진짜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근데 진짜 정치인이라는 지도자는 미래를 볼 줄 알고 과거를 보듬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야 진짜 홍준표 공감돼요. 후보님 정말 실망했습니다. 예, 예. 너무 이건 실망했어요. 진짜 이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진짜 아니에요. 노블님께서는 홍준표는 원래 그랬어요 이런 글도 주시고요. 우리 함 위원장님은 이 페이스북의 글이라던가 이런 상황들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저는 홍준표 전 전 시장이에요? 시장, 네. 네, 전 시장이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네. 왜요? 하와이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부러워요. 참 진짜. 이거 이상 논평할 게 없는 사람인 거야 지금. 네. 네, 저는 부끄러워. 뭐 선거운동 해야 된다고 지금 당협위원장이니까 그러고 있는데 네. 고생하시는데. 하와이에 가 있어가지고 야, 부럽습니다. 경치 위원장님.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위원장님 예. 제가 이거라도 홀라치면서 써드릴게요. 올라가. 이거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네. 내가. 그러니까 아. 뭔가 논평을 하기에도 뭔가 아까운 시간이 그렇죠. 아깝다는 생각도 네. 들고. 근데 홍준표 그의 책사라고 하는 그때 왜 네. 토론회 때 계속 네, 언급됐던 이병태 박사. 이병태 박사인가요? 네. 네, 그분은 맞습니다. 또 글로 갔어요. 근데 이제 기사는 중앙일보에서는 갔다고 나왔는데 네. 이게 이제 이현주 의원이 중간에서 이현주 의원이 뭘 했냐면은 네. 지난번 대선 기간에 홍준표 후보 선대위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때는 국민의힘 소속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현주 의원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인연이 돼서 계속 이제 연락을 했던가 봐요. 그리고 나서 이분을 이제 같이 데려가자 해서 뭐 민주당 쪽에서 어느 정도 오케이가 됐는데 일부에서 반발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네네. 보니까 친일에 대한 발언,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막말했던 발언을 가지고 일부에서 지금 막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그래서 아직 확정이 된 건 확정된 건 아니군요. 아니고 본인도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써가지고 민주당으로 간다, 네.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그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이라 할까요? 그분들이 이현주 의원의 단독
행동이다. 이렇게 음. 조금 선을 그어서 아직까지는 결론은 안 났는 걸로 알고 근데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아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글 올려주고 계시는데 이분이 무슨 예전에 성추행건으로 뭔가 사건이 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갔을 때 그렇게 뭐 큰 도움이 되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음, 전 생각해 보면 이분은 좀 약간 네,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네, 이재명한테 갔으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분도 왜냐면 하나의 학자니까 네네네. 자신이 일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 거를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권력이 이쪽이라 생각하면 저는 갈 수 있다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왜냐면 이 사람이 홍준표의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토론회에서 계속 홍준표 후보가 쓸데없이 음, 이병태가 이래 가지고 꼭 왠지 그렇죠. 여기 있는 음, 이쪽에 이제 국민의힘에 있었던 사람인 네, 것처럼 또 네, 인식이 되고 해 갖고 이분도 그렇죠. 약간 좀 불쌍하다 뭐 이런 거기 생각도 무슨 좀 들어요. 아바타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 아바타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분도 좀 약간 피해를 봤다라는 음, 생각도 들고. 근데 어쨌든 이분은 그렇다 치고 네, 홍준표 지금 전 시장의 팬클럽이라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네. 지지자들이 또 거기로 가서 야. 붙었어. 그러니까 이게 예.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고요. 뭐 이게 진짜 자꾸 이제 비유가 되는데요. 아, 그렇죠. 우리 한동훈 전 대표 지지하는 기승전 한동훈. 예. 팬클럽, 기승전. 우리 예. 팬덤하고 보십시오. 이런 차이가 그러니까. 나는 거예요. 네, 예. 저분들은 이익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우리 음.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가치관, 국가에 대한 가치관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저런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죠. 물론 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당적을 옮길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지만은 네네. 지금 그 이재명이란 후보를 보고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서도 저렇게 간다는 것은 네. 이재명 독재에 부안해동한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게 진짜 좀 가슴이 아픕니다. 맞아요. 지금 예. 네. 정인화님께서 성추행 없으면 민주당 못 갑니다. 뭐 이런 아. 진짜 못 살겠다 진짜. 아, 기본. 예, 그런 글도 기본 주셨습니다. 스펙이다. 예. 아. 근데 하여튼 지금 그림은 계속 이재명 쪽이 이제 사람이 붙고 커진다 네, 이런 네. 느낌을 계속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맞아요. 이제 홍준표 본인의 의사는 확인하지 않고 네. 이 귀국하면 자기랑 막걸리 한잔 하자고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하는 것이 음. 지금 뭐 자기는 계속 사람들이 오고 있고 음. 몸집이 불어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번 선거에서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헌과 관련된 개헌연대의 큰 틀도 짤 수 없고 음. 그다음에 다른 어떠한 이재명 포비아 공포심에 기초한 뭐 이재명 공격으로만 해갖고는 이길 수 없고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은 뭐 있는 국민의힘에 있는 세력이라도 또는 음. 지지층이라도 탈탈 털어서 전부 다 모아야 하는데 네. 그 점에서 우리 당이 지금 터덕거리고 있는 것이 음. 이번 주 내로는 그걸 어떻게든지 좀 진영을 좀 맞습니다. 갖추고 네. 서로 맞습니다. 손발을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게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음. 그런 것이 좀 걱정은 됩니다. 저런 걸 보면서 야 이재명 쪽은 참 이것저것 하여튼 뭐 되든 안 되든 뭐 일단 질러보고 이제 사람들 땡겨오고 왜냐면 0.7%로 졌던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막 진짜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홍준표 지지자까지 끌어모을 정도면 싹 진짜로. 다 그냥 끌어모으고 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맞는 우리는 지금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지지 기반이라고 지금 뭐 마음을 그냥 포기한 사람, 투표 안 하겠다는 분들 뭐 네. 많이 있는데 네. 하여튼 지금 걱정입니다. 예. 근데 참 재밌는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세를 막 늘리고 있다 뭐 이런 것도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의도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런 기사도 났어요. 그 감독님 한번 띄워봐 주시면 이재명 후보가 신은 운동화가 뭐 네.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음? 근데 이 네. 운동화가 빨간색. 리복? 맞죠. 빨간색하고 파란색 섞여 있는 거야. 또 그걸 야. 갖고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귀신같이 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포스터에도 빨간색이 있다고 그러던데.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예. 요새 그 디자인 자체가 음. 전부 다 파란색인데 요 귀퉁이에 조그맣게 빨간색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계속 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후보가 이제 어쨌든 뭐 떨어지고 난 예. 다음에 김문수 이제 뭐 한덕수 그 내홍까지 겪고 나서 중도에 마음을 국민의힘이 지금 얻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 틈을 정말 귀신같이 이용하고 네. 있다, 파고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어요. 그래서 뭐 그 예.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보면은 "우린 이만큼 할 테니 너네는 요만큼만 해라." 약간 음. 요런 뜻이기도 하다 또 네.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 말씀하신 대로 지지자의 마음들이 있잖아요. 음.
저는 요새 참 듣기 싫은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똘똘. 똘똘. 그 글자도 너무 꼴 보기가 싫어요. 음. 그냥 보면은 뭐 민주당은 저렇게 잘 뭉치는데 뭐 우리는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네. 우리가 똑같이 민주당처럼 잘못된 것도 뭐냐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뭉치기만 한다면 민주당과 우리 당과 다를 게 뭐가 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네. 바에 그러면 우리 당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음. 매번 그렇게 민주당만 따라하고 뒷공문에 쫓아갈 거면은 우리 당은 절대 못 이깁니다. 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네. 예. 지금 여러분들도 김영옥님께서도 한동훈 대표도 명분이 있어야지 선거운동을 더 도와주죠. 뭐 이런 걸 또 주셨는데 사실 그렇죠. 지금 충분히 이재명과 민주당을 저격하는 누구보다도 앞장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선거운동을 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하게 되고요. 근데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조금 더 중도의 마음을 잡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그 일전에 우리 예. 보궐선거 때 예. 그때 기억하시면 자통당이 얻었던 표가 거기서 진짜 되게 적었잖아요. 예, 1.7%. 예. 그쵸? 아. 네. 근데 그 사람들을 안고 가려는 마음인 건지 뭔지 잘 모르겠는 게 전 이제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김문수 후보가 가는 곳마다 태극기, 성조기, 이스라엘기, 윤어겐을 든 사람들이 쫓아다녀요. 네. 그러니까요. 저는 이거 국민의힘에서 그냥 지켜봐야 되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렇게 오는 사람을 좀 막을 수는 없어요. 그치. 막을 수는 없는데 예. 지침을 줄 수는 있잖아요. 예. "우리 그냥 옵시다." 라든가 메시지 낼 수 있잖아요. "빨간 옷만 좀 예. 입읍시다." 이제 음. 아름아름 얘기할 수 왜냐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에요. 한 50명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안 그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긋기는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뭐 어때요? 그런 것도 필요할 테고요. 예. 예. 원래 제가 인제 민주당을 그전에 표현할 때 훌리건 정당이라고 그랬거든요. 음. 아. 훌리건 그러니까 뭐 네. 관중들이 인제 축구장에 난입도 막 하고 네. 그렇죠. 난장을 피우고 그러는데 그렇죠. 예, 그럴 때 구단주나 축구 감독이 제지를 해 줘야 되거든요. 음. 근데 문재인 때 제지를 안 하고 감초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예? 약방의 감초격이다. 왜 그걸 그러니까. 문제 삼냐 예. 해서 아. 사실은 그것이 발전해서 훌리건들이 인제 개딸로 진화하고 인제 테러까지 자행하는 예, 자당 세력에 자행하는 테러까지 자행하는 수준까지 발전을 한 셈인데 음. 인제 어떤 선들 자꾸 넘는 것을 제지하는 네. 발언을 해 주지 않으면 음. 계속 넘어오죠. 예.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예. 예.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이 뭔가 잠식당했다 이런 얘기도 사실 듣기 싫고 아, 이제는 듣기 진짜요. 싫고 또 태극기와 성조기와 이스라엘기를 흔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특히나 윤어겔 이런 거 들고 있는 걸 보면서 중도층의 마음이 더 떠나가는 거 맞아요. 아닌가라는 생각은 계속 진짜로. 걱정은 들어요. 네. 예예. 저도 싸우고 싶어요. 예. 정말로 열심히 예. 하고 싶은데 아니 근데 왜 우리 마음은 무시하고 음. 강제적으로 이렇게 그냥 "너 안 도와? 너 나 안 좋아해? 왜 안 좋아해?" 약간 뭐랄까 스토커 같고 좀 음. 무서워요, 사실 따지면은. 근데 예. 오늘 이제 김문수 그 후보가 지금 공식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뭔가 뭐 출당 조치라든가 이러한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네. 예. 근데 이 역시도 사실 같은 선상에서 조금 명확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국민의힘에서 좀 정리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떠세요, 위원장님? 네. 저는 뭐 어 '출당시켜야 된다.' 이런 음. 입장 뭐 며칠 전에도 제가 뭐 제 페이스북에서 담벼락에 쓰는 거 밖에는 뭐 없으니까 음. 출당 조치가 필요하고 정 아니면 당신 좀 나가 달라. 음. 자진 탈당을 해 달라 본인이 나갔으면 이렇게 좋겠는데 진짜. 안 나갈 것 썼는데 같아. 네, 썼는데 와, 저는 그냥 잠자코만 있을 줄 알았더니 아니 국민수로 뭉쳐야 된다고 그것이 뭐 자유를 지키는 거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내가 정말 예. 환장하겠어요. 어? 아. 그 일국의 대통령이 그리고 나가 가지고 얼마나 창피한 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저 그렇죠. 재판정에서. 환장하겠어요 네. 진짜. 예? 예. 뭐야 뭐라 그랬죠? 저 어떤 부하 직원 아니 군인이 네. 나는 뭐 개인에 충성하지 않는다. 예. 예? 그 본인 유명한 말 다시 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 예. 군인은 사람에 충성하지 그렇죠. 않는다. 예, 예. 나는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라고 내가 한 군인이 된 거지. 내가 사람에 충성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돌려주고 뭐 어저께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네네. 안 했다고 그러는데
옆에 이진우 수방사 사령관 옆에 부관이 바꿔주면서 대통령님 찍힌 전화번호 이렇게 바꿔주면서 어? 다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끌어내라고 하고 그때 자기는 총 한 방 빵 쏘면 막 사람들이 공포에 떨려 있을 때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그런 걸 연상했다고. 아니 그 기사도 응? 되게 많이 떴어요.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포토라인에 선 것도 이제 처음 보는 네. 모습이었고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 계속해서 네. 증언들이 나오는 걸 보면 진짜 가관이에요. 계속해서 네. 너무 자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국면에 더 악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단어들.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라는 지시를 들었다. 네. 그런 거. 야, 그리고 뭐 계엄은 2번, 3번 하면 된다 이런 거. 그러니까 너무 자극적인 얘기들 계속 쏟아지는데 이거 입 다물고 있어야죠. 계속 나오면 그러니까 안 되죠. 그 부하 직원들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말도 예.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책임을 부하 떠넘기고. 직원들한테 떠넘기는 음. 건데 그러면 지시도 안 했는데 그런 상상을 해가지고 부하 직원들이 마음대로 결정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완전히 뭐 다른 수방사 사령관이나 자기 네. 부하들한테 모두 책임을 지고 이 사람들이 총 함부로 안 쏘고 정말 자제해서 그랬지. 네. 우발적으로라도 총 한 방이라도 쐈으면 그날 어떻게 됐겠어요? 진짜 유혈 사태 났을 예, 것 같아요. 큰일 났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저는 정말 이게 천운이에요. 그러니까. 참 예, 예. 진짜로 보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나 이제 그 후보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요. 이 밑에 있는 뭐 기초의원부터 당장 내년에는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꿈꾸는 사람들 보면은 군인이 정신이 빠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럼 음. 작은 리더들조차 리더관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지. 당연히 그러면은 이게 정당성이 부여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지금 당장 이런 거에 대해서 발언을 하셔야 돼요. 네, 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요. 네. 저분 보수 아닙니까? 아, 우리 아, 보수는 완전 동의합니다. 네, 완전 보수는 동의합니다. 최소한 내가 그렇게 지키지 않았더라도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책임질 줄 책임.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습니다. 네네. 설령 부하들이 음. 나 몰래 했더라도 음. 그 일은 내가 부하들을 통솔해야 되는 내 책임입니다라고 네. 오롯이 자기가 갖고 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음. 저렇게 뭔 재판을 합니까? 재판을. 자, 그러니까. 모든 잘못은 나에게 했다. 그렇죠. 내 밑에 있는 군인들은 나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네. 저들은 충신들이다. 음. 건들지 마라. 네, 네. 내가 책임지겠다. 어떤 맞아요. 벌이라도 내가 달겨받겠다 하고 들어가야죠, 본인이.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본인이 살 길이 생기는데 주위에서 도와주기라도 하죠. 맞아요. 근데 저런 식으로 누구 다 죽어라 나 혼자 살겠다고 하면은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래? 그랬다고? 이러면서 다 달려들지. 그리고 지금 나오는 정언들을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관들이 왜 할 일이 없어 그런 말 지어내겠어요? 그러니까. 예?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 아니요, 창문 깨고 그렇잖아요. 들어갔냐고. 왜 그런 말 해가지고 자기한테 득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저런 식으로 계속 물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결국은 자기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솔직하게 다 네. 인정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잘못했다. 내가 뭐 술 한잔 먹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야, 그리고 솔직히 국민들은 술 먹고 했다라고 하면 다른 정치는 그렇죠. 몰라도 이분은 그래 그럴 수도 이분은 그럴 수 있겠다. 있겠다 이런 어.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면 아니. 깨끗하게 끝나는 건데 뭘 저렇게 그러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미치겠어, 진짜. 미치겠어 저는 진짜. 입 저걸 다물고 보고 있든가. 저걸 보고 하나 유추했어요. 네. 그러면은 항상 저렇게 부하 직원들 떠넘기고 자기는 책임도 안 지고 그렇게 일을 해왔겠네요. 검찰 시절에서도. 맞죠. 검사 대통령실, 네, 시절에서도 그러네. 밑에서 다 해줬겠네요. 알아서. 맞습니다. 그러네. 예. 본인 책임 안 지고. 예. 대통령실에서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모든 일하고 같이 하다가 음. 어떤 일이 수행대가 잘못되면은 그것도 못했냐고 난리를 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갑자기 저분은 그러니까. 예.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론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과정의 절차가 중요한 거잖아요.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분은 민주주의라는 자체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검사 시절 때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실적 내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야 잘못된 건 너가 책임져. 나 그렇죠. 책임 못 져.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분명히. 네가 책임져. 그렇죠. 진짜. 지금 하는 행동 보면 딱 그 말이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게 그러니까 딱 보여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탄핵 심판의 최후 변론에서 사실은 아까 우리 기자님 얘기하셨던 걸 저는 기대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동안의 얘기들을 나는 네. 진짜 미안하다 뭐 이러면서 내 책임이다 이러고 안고 갈 줄 알았는데 맞아요. 없었어요. 진짜 예.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로 마지막 상식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저 갑자기
갑자기 술 얘기하니까 우리 위원장님 옛날에 그 영입하실 때 그 술 먹은 얘기 갑자기 생각난다. 네. 횟집 가가지고 술을 네. 그렇게 주지 말라고 했는데도 네. 사인을 우리 종업원하고 사인해가지고 횟집 예. 가가지고 우리 근데 하여튼 지금 이 그 생각나네요. 선거 과정 중에 아, 참. 계속 출몰을 한다는 게 문제예요. 출몰. 예? 좀 있으면은 미치겠어. 김건희 여사 계속 저기 네. 경찰에서 소환하고 검찰에서 소환하고 수사받으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내일이죠, 내일. 안 되면 뭐 체포영장에서 나온다는 거 네. 네네. 아닙니까? 그럼 6월 3일까지 이런 모습을 연출되는 것을 출몰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야 아, 하잖아요. 근데 왜 김문수 후보는 선을 안 걸까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왜 선을 아, 안? 그러니까 왜냐면 출당시켜버리면 어디서 떠들든 음, 말든 신경 안 써도 근데 이제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정치적인 해법인데요. 음. 제 생각에는 아마 지금 김용태 의원이 목요일이죠. 전국위원회에서 이제 추인을 받으면은 비대위원장 들어가게 되면은 네. 제 생각에는 김문수 후보는 저렇게 얘기하지만은 김용태 의원한테 미룰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그래서 김용태 의원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뭐 바로 윤리를 소집해서 네. 윤리위에서 아마 제명까지도 가능하게 빨리 정리를 하지 않겠냐. 그것이 음. 누가 보더라도 당을 도와주는 길이고 김문수 후보의 짐을 덜어주는 길이니까 그 짐은 아마 김용태 의원이 지지 않겠느냐. 그래야지만은 또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드니까 아마 저는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김용태 의원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좀 네, 이어가면 사실 이분의 최근에 메시지를 보면 어제 오늘인데 네. 글쎄요. 저는 그냥 뭔가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입으로 나오고 있다는 맞아요. 생각은 들지 않는데요. 맞습니다. 네. 저는 딱 처음에 그 네. 비대위원장으로 내정이 된다고 딱 뭐 기사를 봤을 때 무슨 나 생각이 저거는 들었냐면, 읽어야겠다. 네. 아까 계속 대선 국면에 출몰한다 했더니 어떤 분이 멧돼지 출몰한다는 글을 썼어. 나 미치겠어 진짜. 저 멧돼지 출몰. 아, 이거 참, 네, 아이고야 우프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퍼요. 갑자기 네. 또 웃음이 터졌어요. 아무튼 네.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내정이 된다고 기사를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네. 그 예전에 그 뭐라 하죠? 청정 수렴이라고 하나요? 네네. 그 어린 왕이 있으면 네. 뒤에서 왕비가 수렴 발을, 수렴청정. 예, 네. 발을 네. 냈고 뒤에서 이제 말을 하잖아요. 네네. 저는 그게 떠올랐어요. 그 그러니까, 모습이. 그러니까. 예. 예. 뭔가 이분의 메시지는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윤희석 전 대변인 오셨다고 하셨는데 젊은 거 하나 빼고는 뭐가 혁신적이냐 이런 얘기 했는데 그 말이 되게 저는 공감이 가더라고요. 말이 좀 잘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좀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뭐 예. 어제 네. 오늘이니까. 그러니까 예. 저는 인간의 욕망을 믿습니다. 네. 아, 요 네. 말뼈 있다. 요 말뼈 맞습니다. 있다. 예, 예. 저도 역시. 동감하고요. 아마 네. 자기 그래. 목소리를 내지 않겠느냐. 냈으면 저는 한번 좋겠어요. 기대를 해봅니다. 예, 예. 화이팅! 사실, 네. 그러니까 일단 목요일에 추대가 되고 난 뒤를 보자. 그렇죠. 지금 그 말을 제가 이제 김용태 의원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추임받기 전까지는 자기가 조금 조심하겠다는 거고 추임받고 나면은 과감하게 한번 해보겠다는 의미로 봤으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김문수 후보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랄 거예요. 아마 사실은 아, 자기가 오히려 자기 입으로 나가라 이런 못하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아. 김용태 의원이 비대위원장 와서 바로 윤리위원회 하고 거기에 대한 뭐 탄핵의 바다도 건너고 해서 여러 조치를 취하도록끔 한 것이 김문수 후보의 마음이다. 저는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사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인간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치. 그렇죠. 그분의 네. 욕망은 저희가 맞습니다. 봤죠. 네. 한덕수와 단일화 할 때 봤지 그 네. 욕망은. 저는 그래서 네. 차라리 그 아까 출몰이라고 하셨잖아요. 출몰. 더 자주 출몰하셔가지고 네. 그 반응을 시민의 반응이나 국민의 반응 이제 여론조사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뚝뚝뚝 떨어지면은 그때는 이제 안 되겠다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그게 또 생각합니다. 아 근데 네네. 그래도 안 돼, 안 돼. 지금 그만둬야 제가 돼. 이제 뭐 이런 해석이 동의하실 분도 있고 안 하실 분도 있는데 네네. 73세에 정말 잊혀질 뻔했던 분이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아스팔트에서. 예. 예. 본인 대통령 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맞습니다. 다 그렇죠. 내가 볼 때는 네. 바보가 아닌 이상 다 똑같을 거라고 음. 봐요. 자통당을 부여잡고 또는 아무 영향가 없는 윤석열을 부여잡고 이걸 대통령 선거를 이긴다? 저는 바보 멍청이가 아닌 이상 그런 생각은 다 할 거라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대선 정말 드라마틱하고 정말 맞짱 드라마 이상의 여러 가지 사건들과 변수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네. 뭐 본인이 이기고 싶어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렇죠. 이번 일주일을 좀 지켜봐야 될 것 네네. 같고요. 네네. 예, 그다음에 선거는 이제 남은 2주 동안
음. 2주 음. 동안 벌어지는 일들이 정말 또 다른 선거 국면을 맞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예. 이게 제가 보니까 네. 22일인가요? 선거운동 기간이 너무 길더라고요. 너무 난 길어. 10며칠인 줄 알았더니 우리 원래 짧다 그랬었는데 우리도 너무 예. 길어. 대선이 네. 너무 생각보다 짧다 네. 생각했는데 또 유세하시는 분들 음. 입장에서는 아, 무지하게 길다. 길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10일 날, 네. 10일 날 그러네. 벌어진 사건을 보세요. 네. 밤 아, 난 그 12시에 얘기하기 창피해 회의해서, 죽겠어. 네. 12시에 회의해가지고, 후보 음. 자르고, 취소시키고, 그러니까. 공고하고, 다시 접수 받고, 아이고야. 그 소송 걸고, 재판 네. 참가하고, 전 난리를 재료 쳤어요. 추구. 근데 밤 11시에, 아니, 네. 당원들이 부결시켰대. 네. 네. 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네. 네. 하루에도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맞습니다. 네. 22일 동안 얼마나 네. 많은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네. 위원장님 네. 의견에 동의하는 게요. 네. 김문수 후보가 이 차도살인입니다. 차도살인. 김용태라는 칼을 빌려서 네. 아마 아. 단호하게 치내지 않겠느냐. 어. 그것이 지금 위원장님 보듯이 그 김용태가 길만이 칼이다. 그나마 이제 자기에게 기회가 있는 거고 가는 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김용태 의원이 목요일 날 칼자루를 넘겨받아서 이야. 아마 맞습니다. 해서 그러면 우리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설 수 있는 명분도 줄 것이고 부디.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 예. 저는 긍정적으로 한번 부디. 기대를 와, 합니다. 요런 김용태 의원. 논평은 네. 새롭다. 네. 요런 논평은 새로운데 네. 그럴만하다. 네. 그럴싸하다. 왜냐면 김용태 의원 젊잖아요. 네, 아직 네. 앞으로가 창창한데 미래가 창창한데 그러니까. 이번에 잘 선택하셔가지고 네. 우리 보수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 네네. 예. 그러니까 진짜 사람에게 누구나 욕망이 있다. 그렇죠. 요런 역시. 논평. 네. 역시. 위원장 말씀하신 네. 대로 김용태도 이준석이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비대위원장, 자기는 임명받은 권력이지만은 이 길을 해서 자기 인생, 정치 인생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여기에서 진짜 수렴청정 당해서 그냥 일회용으로 끝날 것이냐. 네, 네. 아니면 진짜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자기의 세력을 얻어서 진짜 미래의 정치인으로 거듭날 것인가. 그건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김용태 의원이 네. 이준석한테는 없지만 있는 건 있어요. 네. 그 뭔지 아세요? 어떤 걸? 싸가지. 그래요? 저는 경험해보지 못해가지고. 아니, 저도 경험해보진 않지만 네네.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 네, 재미없었어요? 네. 하여튼 아. 그 논평은 되게 힘이 되네요. 그리고 좀 네. 빨리 목요일이 와서 그 이후의 상황들이 네네. 좀 국민의힘의 좋은 정국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잠깐 요 얘기도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이분 이름이 튀어나왔어요. 네.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봐. 넌 뭐 젊어질 수 있건가? 뭔가 네. 있잖아요. 이분이 또 구속영장 청구됐어요. 네네. 네. 이분이 지난 대선 때죠. 대선 때 나는 이병철을 양자다. 뭐 진짜. 박정희 미치겠어, 대통령 진짜. 특별 보좌관이었다 이래가지고 허위사실 유포로 지난 24년도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네. 이제 피선거권이 10년 박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출몰하지 못했습니다. 출몰하지 못했다. 야, 오늘 단어가 키워드다, 오늘 진짜. 이번 선거에 출몰하지 못했는데 네네. 갑자기 출몰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뭐로 출몰하게 됐냐면은 네. 이 영성식품이라 이래가지고 이 식품을 먹으면 뭐 죽지 않는다, 뭐 피부가 블루유. 늙지 않는다, 뭐 이런 네. 식품을 진짜. 엄청나게 블루유 아니에요, 네. 블루유. 네. 비싼 가격으로 팔고 네. 또 일단 내 손이 닿으면은 아픈 곳이 다나. 네. 그래서 여성의 신체를 접촉해서 성추행 아이고야. 논란으로 경기 북부경찰서에 의해서 맞아요. 지금 구속영장이 아. 신청돼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아까 그 있잖아요. 단어 하나하나가 어쩜 저렇게 주옥 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늘궁, 네. 영성식품. 블루유. 이런 짓을 하고 아. 있어. 미치겠어, 진짜. 아니, 그때 저도 영상을 저거 봤어요, 동영상을. 막 이제 치료를 해준다면서 막 만져요. 그냥 자연스럽게 막 만져요, 그냥. 진짜 못 살아, 진짜. 근데 저는 특이한 게, 사람이 참, 뭐랄까요, 이 세뇌라고 할까요? 그게 참 네. 무섭구나라고 하는 게, 그거를 당하시는 여성분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저는 참 무섭다 생각이 들었어, 보면서. 일단 이분도 그러면 민주당 입당 자격 조건 되는 거죠? 되는 거죠. 음, 아이고야. 근데 이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게 심리적인 게 우리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네. 예를 들어 그렇죠. 가지고 감기가 들었는데 비타민 주면
주면서 야 이거 세계에서 제일 비싼 감기약이야. 먹으면 1분 만에 나 이러면은 사람들이 그게 이제 심리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아이, 건데요. 그렇죠. 네. 이분이 그런 걸 굉장히 해가지고 제가 아는 지인분들도 많아요. 어? 지인분들 중에 어른들이 네. 거기 가면은 200만 원 정도 준답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대요. 가서 200만 원 주면 흑영령 저분이 한 두 번 못 툭툭 살아, 터주면은 진짜. 또 한 달 정도 몸이 괜찮대요. 또 어른들. 그래서 자식분들이 미치는 거예요. 야, 근데 그래서 저분이 그 돈 가지고 모아가지고 지금 하늘궁이라고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아, 그런 가보셨어요, 기자님? 네. 가보셨어요? 아니 저는 아니, 텔레비에서 가보지 아, 못했는데요. 그죠. 밖에서 TV에선 봤죠. 저분 제가 유튜브하고 좀 봤거든요. 아, 하도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사기를 쳐서 행각을 아. 벌이냐 네. 이래가지고 네. 봤는데 참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아이고야. 네. 여러모로. 네, 근데 이분이 진짜 이번에 대선에 안 나오니까 뭔가 허전하다는 생각이 네. 뭔가 허전하긴 네, 그래서 하다. 대선은 안 나온 대신에 네. 또 이제 경찰서로 이제 나가시는 또 그 이분이 지금 구속영장 청구한 게 22일이니까 오늘이면 결정이 나나요? 내일 정도 결정이 나나요? 그 구속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지금 아직 경찰에서는 신청해달라고 검찰에 요구를 했고요. 네네. 검찰에서 이제 법원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단계 지금 이제 검토 단계라고 아, 일단 재판은 아직 안 열리는 네네, 거군요. 네. 오늘 재판이 아니라 신청한 게 어제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하늘궁하고 압수수색을 했고 흑영령 전 대표한테는 소환 조사를 몇 차례 했는데 네. 뭐 아마 출석을 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네. 아마 구속영장이 집행될 걸로 보고 야, 있습니다. 아이고야, 참 별의별 일이 다 있고 그렇죠. 네, 음. 미치겠어요. 자, 김건희 여사의 이제 전 여사라 해야 되나? 이분은 네. 김건희 씨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지 모르겠어요. 음. 김건희 씨 관련된 얘기도 좀 들려지고 있는데 오늘이 소환 전날이고요. 내일이 소환을 이제 통보한 날인데 네. 이분이 나올까 싶어요. 안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어요. 또 이분도 참 출몰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출몰이야 오늘도. 네, 굉장히 한데요. 네. 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지 않겠느냐. 출석을 하지 않을 네네. 가능성. 네. 그래서 지금 이분이 지금 이거 몇 가지가 걸려 있거든요.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는 공천 개입, 공천 개입이죠. 네, 예. 그다음에 전성배, 건진법사하고 관련돼서는 뇌물수수 그렇죠. 두 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뭐 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네. 내일은 김건희 여사 이렇게 자꾸 출몰하다 보면은 진짜 이거 뭐 출몰. 우리 선거 어떻게 될지 지금 뭐 근데 이제 지금 보면 뭐 건강상의 이슈니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말씀하신 네네. 대로 나오지는 않을 그럴 것 것 같습니다. 같고. 네. 근데 지금 이제 수사를 하는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놔두진 않을 것 같던데요. 조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만에 하나 이제 네.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러니까 재임 당시에 소환하고 하면서 체포까지도 갔던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질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아마 이제 이 선례를 보면은 네. 뭐 1차, 2차 정도 소환 통보를 해서 안 오면은 뭐 강제 구인장을 발부받고 네. 그리고 난 뒤에 뭐 체포까지 가지 않겠냐. 근데 음. 그런 정도까지는 그림을 그리지 않고 아마 출석 날짜를 서로 조율해서 네. 좀 변호인단하고 좀 잘 조율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서면 조사라던가 네네, 아니면 그렇죠. 별도의 공간에서 그렇죠. 조사를 네. 한다던가 안 되죠. 그거는 네. 전혀 안 될 네. 것 같다. 네. 라는 생각이. 그 전에 보면 이원석 검찰총장이었을 때 네. 서울지검에 불러서 조사하라고 했잖아요. 이원석 네네. 검찰총장이. 네네. 네네. 근데 청와대 용산에 가가지고 조사하는 바람에 네. 검찰의 욕을 그냥 무지하게 먹었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원석은 또 이원석대로 완전히 찍혀가지고 네. 검찰총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런 게 그 전에 다 저렇게 뭐 이원석 검찰총장도 사실 윤 대통령을 위해서 빨리 털고 가자 이런 입장에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마다하고 이렇게 오히려 더 큰 화를 일으켰는데 네. 하여튼 손대는 것마다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하는 일들은 계속 망치고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재뿌리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출몰을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서 좀 황당하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낼 때 네. 전한길 씨가 제일 먼저 알았거든요. 예. 그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전한길 씨하고 뭐 같이 불러서 식사도 하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예. 그분을 그렇게 단독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한다는 것 자체도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저는 그런 분이 역사를 가르친다는 것도 난 참 웃겨요. 거기까지도 예. 가야 되는구나. 예. 그렇지. 네. 맞아요. 맞아요. 진짜로. 뭐 예. 어떤 큰 시대적인
상황을 꿰뚫어 보는 눈이 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닌 사람이 예. 부정선거에 눈이 아, 멀어가지고 네. 음. 하여튼 부정선거에 물든 사람들은 다 망상가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음. 그런 오염된 사람이 목소리 높여서 떠들고 다른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이 현실이 참 개탄스럽고 네. 조만간에 하여튼 그렇게 오도된 세상 사람들을 오도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뭐, 맞습니다. 크게 중요한 인물은 아닌데 네. 그런 사람들을 앞장 세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금의 태도, 뭐 좀 치료가 요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아, 있습니다. 아, 진짜로. 예. 치료가 유한다. 음. 좋습니다. 근데 하여튼 진지하게요.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정권 전반에 걸쳐서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 그리고 뭐 지지자가 누굴 지지하느냐에 따라 떠나서 그냥 좀 명명백백히 다 밝혀질 건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는 좀 피곤하고 좀 짜증나는. 아, 예. 맞아요. 그 시기도 이미 지났는데 어쨌든 좀 피곤하고 짜증난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 마지막으로 요 기사 한번 소개해 드리고 네, 방송 좀 정리하고 싶은데 그 아까 우리 두 분께서 기자님도 그렇고 우리 네. 함 위원장님도 그렇고 김용태 그 위원장, 네,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한동훈 선대위 합류의 명분을 드릴 것이다. 자, 요거 보니까 두 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얘기가 조금 오버랩이 된다? 예,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 조금 기사의 내용을 좀 상세하게 보면 김문수는 한덕수, 뭐 한동훈 등 당내 인사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예, 요런 내용도 좀 있고. 그리고 어 이준석과의 단일화 문제까지도 논의할 수 있다. 제 진정성을 알 것이다. 그리고 뭐 변화, 반성, 쇄신하는 모습 보이려고 비대위원장을 맡았고 빠르게 국민들에게 이걸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목요일이 기점이 돼서 또 네. 다른 네, 국면을 맞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이 기사 보니까 좀 드네요. 네네. 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제 세상을 살면서 보면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네, 정말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죠. 네. 그렇죠. 한번 돌이켜 봅시다. 안철수 의원이 처음 등장했을 때 네, 정말 온 국민이 맞아요. 청량제처럼 받아들이고 네. 새로운 메시아가 탄생한 것처럼 열광했어요. 맞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그것이 꺼져가지고 지금은 불씨가 사그라들었잖아요. 네. 물론 그렇죠. 이번 국힘 경선에서 4위는 할 정도의 네, 그 정도의 저력은 보여줬지만은 국민들을 매료시키는 데는 이제 한계를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기회라고 하는 게 네, 어느 날 이렇게 한순간씩 오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실 그 말 한마디에 그런 거고, 네네. 김문수 후보도 지금 사실, 어? 그 뭐 서영교가 일어서라고 할 때 일어서지 않아서 꽃꽃 네. 문수가 돼서 그러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네네. 등장했는데, 네, 김용태라는 저 젊은 국회의원이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자기가 하는 거에 따라서 그렇죠. 자기도 유망한 정치인으로 지금 변신할 수 있는 네네. 기회거든요. 네, 예, 하나님이 이제 저 양반한테 예, 자기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줬는데 네. 얼마나 준비된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럼 음. 저는 하여튼 뭐 다들 잘 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다음에 뭐 그럼요. 저런 뭐 그 후배들인 사람들이 다들 좋은 역할에서 좋은 정치인으로 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 예, 이런 예. 생각을 갖고 있고 아, 그 이번만큼은 국민의힘에서 젊은 정치인이 소모되거나 소비되거나 이용되지 않고 제발요. 정말 네네. 아, 국민의힘은 정치권의 세대 교체가 저렇게 빠르게 진행이 됐구나라는 인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예, 맞습니다. 그게 정말 마지막으로 끝으로 끈앞을 잡는 심정으로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저의 생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약간 지금 걱정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멘트 중에 보면은 네, 이제 협치를 안 해서 맞아. 계엄과 관련된 이야기 뭐 그러니까 이런 그때 이야기들은 당시에 당대표가 협치를 안 해서 예, 이제 뭐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했죠. 발끄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너무 열받았어요. 예. 그래서 어 이제 저는 뭐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처한 처지가 굉장히 줄 외줄에 지금 서 아,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예, 외줄에 서 있어서 그것을 막 흔들어서 떨어뜨리기보다는
좀 되는 쪽으로 저는 자꾸 생각을 하기 네, 때문에 아. 맞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거고 네. 그래야 사실은 우리 당내에서 자통당 플러스 친윤 세력을 제압할 수가 있어요. 아유, 맞습니다. 그럼요. 네, 그냥 이 그럼요. 공간을 놔둬버리면 그냥 일색화됩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 도저히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음. 요걸 자통당과 친윤 세력을 고립시키고 소수화시키는데 네, 지금 기여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좀 봐야 그렇죠.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음.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정말 일생에 단 한 번 기회가 본인한테 왔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35 자신의 살에. 능력을 정말 역사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써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진짜 정치는 본질이거든요. 네. 본질을 중시해야 되지 일어나는 현상에 휘둘리게 되면은 맞습니다. 그것은 실패하는 게 자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네.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본질이 어딘지를 잘 알고 음. 수술을 하면 됩니다. 사사로운 형상에 우리 지지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본질이 무엇인가만 보고 가야지 작은 현상들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다 보면은 큰 길을 놓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네. 우리 이제 위원장님 또 빨간 옷 입으니까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선거 유세 오늘, 내일 뭐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는지 계획은 어떠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매일 오전에 출근 인사하고요. 네. 동네 다니면서 이제 구의원들이 선거 운동원이 우리 9명밖에 없어요. 어. 그다음에 어, 구의원이 5명 있어가지고 음. 3인 1조 정도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인사하고 선전하고 홍보하고 다니는데 네. 일단 젊은 사람들 분위기는 싸하고요. 싸하죠. 네. 싸해. 그다음에 싸해. 어쩔 수 없어. 우리 당 지지하는 분들 와서 뭐라고 해요. 일단 혼부터 냅니다. 이거 뭐라고 혼내요? 예? 예를 들면? 잘 좀 하지. 그러니까. 어? 미치겠어, 진짜. 잘 좀 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진짜. 가요. 예. 아이고, 그나마 참. 다행입니다. 이제 네. 욕하고 가는 사람은 아직 출몰하지 않아가지고 좀 덜하긴 한데 네. 어디서 무슨 폭행 사고 났다는 얘기도 들리던 것 같은데. 어제는 그 네. 네네. 이재명 쪽에서 그 음. 유세할 때 네네. 사법 광화문 리스크. 맞습니다. 네, 에서 네. 지나가던 사람이 사법 리스크 어떡할 거냐고 했더니 갑자기 지지자 중에 이재명 음. 지지자 중에 한 명이 거기서 음. 때렸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이런 저쪽 일들이 저쪽 지금 얘기.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지금 좀 과열되면 이제 그런 일들이 자주 더 발생할 것 같아요. 좀 걱정이 음. 되긴 한데 우리는 그냥 밑바닥에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기대하고 뭐 욕하면 욕 먹는 대로 그냥 선거 운동을 진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되게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국민의힘에 이렇게 소속이 된 정치인이시고 또 지지자고 당원이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 알겠는데 욕먹는 사람 따로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잘못은 누가 사과하는 저지르고 사람 따로 있는 것 그렇죠. 같고 막 이런 것도 좀 짜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준표가 부럽다고 했잖아요. 아. 제가 하와이 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네. 제가 뭐 드릴 건 없고 한 번 더. 한 번 더 이제 후라춤 쳐드리는 네. 걸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그렇게 기회주의적으로 사는 게 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응원에 댓글 주신 것도 확인하면서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포 동료 시민님은 진짜 우리 마포 탱크께서 방송하실 때도 늘 가 계시더라고요. 제가 자주 뵙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와. 진짜 완전 네. 마포 동료 시민님 같은 진짜 분들만 계시면은 정청래 내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네, 감사합니다. 힘내주세요. 예. 마포 동료 시민님. 다들 이럴 줄 몰랐는데 기대만큼 참여율 저조한 게 아니잖아요. 보수와 진보는 어느 시대건 공존합니다. 국힘이 실망시켰던 보수의 모습들 차기에 잘 준비하고 다듬어서 이재명이 나라와 국민들 상대로 함부로 갖고 놀지 못하게 견제해야죠.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저는 일상이 좀 편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는 다음을 이어갈 또 그 지도자가 있잖아요. 카드가 있죠. 예, 카드가 있으니까 그걸로도 여러분 위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ACHLAB님,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 아칼라브, 아칼라브로 읽어야 되죠? 고맙습니다. 내일도 해는 뜬다님,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어준 1등 공신은 한동훈입니다.
채널 A 이동재 사건으로 수사받고 좌천당했을 때 한동훈이 버텨줬기 때문에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남을 수 있었고 버티지 못했으면 윤석열까지 같이 끝났어요. 네, 아, 그렇죠.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네, 이선영님. 한 대표님의 제안은 세 가지 들어주면 돕겠다는 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세 가지 승리 전략을 제안하면서 이미 선거를 도운 네.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을 저격하는 선거운동 하고 아, 있어요. 그럼요. 예, 예. 누구보다 잘하고 있어요. 그럼요. 예. 한동훈 대표의 의중이 마치 딜을 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당원 게시판에 불편한 말들로 가득합니다. 아, 그래요? 이 전략이면 그 자체가 한동훈의 정체성이기에 사실은 실물 한동훈이 필요 없을지도 모르죠. 그 넓은 포용력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할 진짜 텐데요. 고마운 줄 몰라. 그러니까 아니 생각해보면 한덕수는 아내하고 나갔고 네. 그죠? 홍준표는 홍준표는 잘해봐라 하고 거기는 오히려 네. 지지자들이 이재명한테 네. 가서 붙었고 지금 한동훈 대표 혼자만 이재명하고 싸우고 있고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이긴다라고 가이드라인까지 주고 있어요. 근데 뭘 네. 더 도와요? 도울 거 없잖아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보여주세요. 예, 요거 아까 읽었어요. 고맙습니다. 보수의 가치님,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법정에서 모두 제 잘못이고 아, 부하들은 잘못 없으니 선처해달라고 그렇죠. 하셨는데 이게 품격이죠. 맞습니다. 예, 예. 더 이거는 하고 싶은 말도 없어. 그러니까 출몰 좀 그만하세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티키타카 쇼 열심히 한 시간을 잘 달려왔고요. 네, 오늘은 1시간 반 달려왔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일 방송도 제가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9시 우리 안녕 대한민국 윤석만 전 논설위원과 함께 하고요. 또 오후 10시에는 제가 방송 이어봤습니다. 네, 뉴스 사랑방 문 활짝 열고 여러분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에도 티키타카 쇼는 진행이 되고요. 네, 우리 뉴스엔진에는 처음으로 방문하시는 평론가세요. 네, 이종근 평론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이분이 또 평론을 시원시원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이종근 평론가 뉴스엔진 처음으로 오시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응원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윤석만 전 논설위원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티키타카 쇼도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후 4시에는 정정당당 김종영, 네,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4시까지 9시, 10시, 1시, 4시 방송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댓글, 구독,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저희 뉴스엔진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공유도 좀 해주세요. 예, 쇼츠 같은 거 여러분 보시면 많이 좀 날라주세요. 그래야지 많은 분들이 보시고 입소문도 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이종근 좋아요. 글 올라오고 있어요. 네, 이종근 평론가 여러분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내일 처음으로 오시니까 그것도 소문 많이 내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정의롭고 품격 있고 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여기는 티키 타카 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